발생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급히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예, 그 사이에 스튜디오를 옮기고 제가 참 방송을 10년이 훨씬 넘게 20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이런 식의 방송 사고는 처음 보네요. 우선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급히 스튜디오를 바꿔서요. 지금 다른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만 문제는 여기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화면을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 이것 또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라디오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라디오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제 음성을 예전처럼 제 음성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뉴스연구소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납니다.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4차 대유행의 시작이 맞는가? 또 오세훈 시장이 실시하겠다는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 상생 방역, 특히 자가진단 키트를 노래방 같은 곳 앞에다 놓고 손님들이 간이검사 받고 들어가게 하자는 제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등 질문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취임하신 지 갓 100일을 넘기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 평균 627명. 네. 근데 예전에 뭐 1000명도 넘어가고 이럴 때 비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심상치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어느 단계에 있다고 장관님은 보세요? 네, 저희는 지금 4차 유행의 문턱 혹은 초입, 유행의 경보 등 이게 켜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입에 들어섰다고까지도 보십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이게 한 사람의 확진자가 이제 얼마만큼 더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냐 하는 게 1.22가 넘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한 사람이 곧 더블링,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체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유행의 초입 혹은 문턱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네. 만약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언제쯤 몇 명대를 넘겠구나 이런 경고가 가능한가요? 그건 이제 질병청에서 그 수학자들 또 그 키스트 이런 데하고 같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쭉 봤을 때 예측이 그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그걸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3차 유행 때 그 일상으로 다 이 전파된 그런 감염원들이 실제로 이제 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다중이용 시설로 매개로 해가지고 가족, 직장, 학교 이런 데 지금 다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경증 그 무증상 감염자가 이 지역사회에서 누적되면서 이게 아마 전파가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3차 유행 때에 감염됐던 분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희가 이 부분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특히 숫자상으로 보면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 현재 이 단계를 상향을 해서 의료 체계가 대응이 되는지를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의료 대응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향을 조정을 했을 때 그 집합금지나 제한이 되는 시설 업종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선의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전파가 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그런 타겟 방역을 해야겠다, 핀셋 방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에 단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데 하나는 예, 장관님. 하나는 특히 그 지자체별로 네. 위험이 높은 지역은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지금 지자체는 지금 1.5단계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2단계로 상향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이라든지 예. 대전, 뭐 전주, 순천 이런 데는 지금 2단계로 올려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말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골자는 이거예요. 자영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역과 민생을 같이 가져가겠다. 따라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겠다. 지금처럼 밤 10시 일괄 적용이 아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펍 일반 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이나 카페는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좀 차등을 두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처음에 복지부 장관을 와서 이제 그런 이 업종별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현장에서 작동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합니다. 예. 업주가 이 확실하게 그 방역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아하. 예, 또 다른 하나는 방역 조치를 할 때 시민들 혹은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유흥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대개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준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용자들이 과연 그게 쉬울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단계로 내릴 때도 지자체에서 처음에 네. 집합금지에서 1.5단계로 내려갈 때도 처음에 10시로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었잖아요. 네. 그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이다, 뭐 그 경남이다, 대전이다, 뭐 이런 데서 계속 지금 확진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작동이 있다.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장관님,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결국 이 차등 적용 정부가 허용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가지고 하는지 예. 그건 같이 협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에서 지금 반절 이상이 60, 7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예. 근데 만약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좀 더 상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채 차등 적용은 그거는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게 무슨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선 서울에서 밝힌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밝힌 건 자가진단 키트라는 걸 업소마다 설치해가지고 고객이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해서 그러니까 셀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들어가는 방식 이걸 취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한국에 지금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한국에서 임상을 거쳐서 조건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유의성, 그러니까 쪽 신뢰도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음성일 때 음성인 경우, 혹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지 자칫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와서 했을 때는 그 전파될 수 있는 그 요인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보완할 것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검토는 이런 식으로의 쓰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뭐 정기적으로 그렇죠.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활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우선적으로는 그렇죠. 일테면 다중 그 특히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했던 것 중에 그 어떻게 보면 감염률을 많이 줄였던 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높지 않은데도 같이 따라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했을 때 그런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다 잘 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은 백신만 충분히 확보되고 빨리빨리 접종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니 자가진단 키트니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계약한 대로 백신을 주고 있질 않아요. 백신 수급이 순조롭게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모처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총 2천만 회분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공장을 돌린다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조금 더 저희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백신을 맞으면 방역 조치는 뭐 사실 소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홀해도 왜냐하면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장관님. 백신이 네.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게 확보가 됐었으면은 빨리 맞고 조금 더 이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17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방 접종률이 한 1회 접종 이상 맞은 분이 61%고 접종 그렇죠. 완료하신 분이 한 56%, 7% 돼요. 예. 근데 그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요. 주간 1일 평균 32명이에요. 그래서 이 접종이 60% 수준이 됐는데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항체 형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항체에 대한 것 혹은 예방 접종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사실은 다 자료를 확보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고요. 백신도 핵심은 백신 수급이 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이 이게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어갖고 원활하게 수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던 거고요. 네네. 소홀히 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거 네네, 오해 없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핵심은 노바백신 2천만 명분을 2천만 회분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공장을 돌리기 시작해서 6월부터 완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되면은 그러면은 2분기 목표치 1,200만 명 접종은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2,080만 회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백신 TF 도입 TF를 맞고 나서 네. 노바백스와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 노바백스의 의미는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원인 부자재도 확보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2천만 회분을 우리가 1,000만 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좋은 소식에서 저희들이 드렸던 거고, 그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네.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도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일테면 모더나랄지 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좀 안심을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정말 이거 우리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11월에는 집단 방역,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좀 힘써주시고요. 장관님 오늘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